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대화입니다. 이건 뭐 역점 사업이라기보다는 필생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뭐 이 정권의 가장 큰 사업이 남북대화고 북한에 퍼주는 거고 제재 완화시키는 거고 말이죠.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닌데 왜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국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정은과 대화의 채널을 일단 연 거, 작년에 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큰 것만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실망이 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작년 1년 내내 미국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거짓말했구나. 그렇죠. 요건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 회담이 외형적으로 안 열리는 것 가지고서도 김정은이가 핵을 정말 포기할 생각이 없네. 이런 걸 줬지만요. 김정은이가 직접 각 다양한 북한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 또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한 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핵 폐기하자, 한반도 비핵화하자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육성을 통해서 나온 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만이 아니고 한반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 위협이 제기되는 핵 위협. 예. 이거는 결국 이제 김정은이가 볼 때는 미국의 핵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요것까지도 없애야만이 된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얘기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예,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제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작년에 미국 트럼프, 우리 한국 정부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협상이었다. 이 김정은이만 배부르게 한 협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현 정부가 내세운 게 이제 중재자론, 뭐 운전자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간의 이제 정상 대화도 이렇게 꾸며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 때문에 다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달 말에 이제 온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 간에 대화가 잘 안 될 때 중간에서 이제 고리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정은이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너하고 만나자 이렇게 쪼은 것 같아요. 쪼다 보니까 이제 말을 김정은이가 나올 것 같이 얘기했다가 안 오고 또 안 나올 것 같이 얘기했다가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공개적으로 저렇게 했냐 특사를 파견해도 되는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특사 파견 타진했는데 김정은이가 특사 이거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어 갖고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이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쭉 이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이 언론에 어제 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이달 말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도 또 헷갈리게 얘기한 게요. 그런데 또 안 열린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어. 협상하다 보면 또 뭐 올 수도 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지금 그러잖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작년에 속은 거 아니냐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계속 몰래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우리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도 당연히 북한 핵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취재 기자가 언론사 기자가 막 탐문해갖고 이게 쓴 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거예요. 이렇다고 본다면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은 틀림없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FFV도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나 절대 제재 안 한다. 이거를 G20에서도 굉장히 세일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가 올 듯 말 듯 한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하면 미국의 이런 그 전략에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판국이 내리느냐? 작년 가을에 아셈 유럽에서 이 아셈 정상회의가 열릴 때 우리가 제재 먼저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우습게 됐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또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예. 작년에 얼마나 망신나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메르켈 총리 만나서 야, 제재가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또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제재가 풀려야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거고 김정은이 핵 포기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했다가 아니 거기에서는 FFD보다 더 센 CVID 아셈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번 재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이런 거는 백해무익하잖아요. 아니야 안 열린다 하든가 아니면은 열리기는 열리는데 지금 날짜가 좀 뭐 유동제라든가 해야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데 또 몰라 협상 잘 되면 될 수 있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갖고 트럼프 대통령 좀 꼬드겨서 뭐 제재 완화 약속 받아갖고 김정은 만나서 뭔가 또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를 또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속이기도 하고 미국을 속였지만 사실은 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다 보면 김정은이가 와도 특별히 얻어갈 게 없지 않느냐. 미국과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니네들이 미국의 신뢰도 못 얻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는데 뭐처럼 만나냐. 나 미국하고 단판 지을 거야. 이렇게 지금 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지금 북한 간에는요. 이 뭐 흔히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기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싸움이 아니고 전략끼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협상 전략. 왜냐하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이미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병진로도 돌아가겠다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협상이 열리면 더더욱이 중요한 것이고 또 협상이 안 열리더라도 막구 채널을 통해서 대화할 적에도 이제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김정은이한테 야, 당신이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우산까지 보완하는 거 맞지?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협상할 수 없어. 네. 우리가 이제 보이콧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요. 옛날처럼 애매모호하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거 이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안 받아들입니다. 네. 과연 우리가 협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폐기해야 할 무기가 뭐냐. 김정은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하노이에서 온 게 WMD 대량 살상무기 생화무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즉 협상의 목표서부터 한국과 북한 간에 공동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이 공동의 일치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두 번 다시 안 속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리냐 안 열리냐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리든 안 열리든 관계없이 반드시 이제는 협상의 목표가 뭐냐 이거를 딱 개념 정리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속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김정은이가 수년간 6번 핵실험 해가지고 김정일 때부터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군사 위협을 가하니까 이거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화로 풀겠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친 거예요. 80%가 예, 넘게. 그러니까. 열어서 보니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는 회담이 열린다는 거 그 자체는 뉴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식상하게 하고 지금 뭐 얼마 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그랬잖아요. 지금 낙관도 비관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또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미 뭐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내내 이 회담이 남북 간이든 미북 간이든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예. 만약에 예외적으로 열린다. 저는 제 판단이 틀리길 바라요. 예외적으로 열린다. 그러면은 열린다 한도 김정은이가 우리와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정상적인 협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청와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가 6월 28, 29일인데 서울에 언제 온다는 것조차도 지금 오늘이 벌써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맥시멈 30일까지 해도 20일 남았는데 20일 남아놨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게 이건 기본 예의고 이건 외교 관행입니다. 이거에 충실해가지고 트럼프가 왔을 때 과연 저는 트럼프가 여기 와서도요 협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트럼프가 우리한테 줄 선물도 없고 우리가 없죠. 트럼프 줄 선물도 없어요. 예. 딱 똑 떨어지는 합의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지금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김정은이하고 매달리지 말고 트럼프한테 매달려갖고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되는 트럼프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시진핑도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다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다 안 오는 걸로 돼 있고 예. 트럼프는 온다 그러는데 도대체 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은 뭐 반나절만 오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1박 2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실망이 크냐. 여기에 역점을 줘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오면 확실하게 한미 공조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가 돼야 되고 서로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합의문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있고 지금 북한에만 매달려 갖고 말이죠.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 꼬셔 갖고 북한에 제재 완화를 가려고 선물을 주려고 말이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참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도 못 믿는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대한민국 처지가 굉장히 좀 한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종일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김정은이한테만 매달려갖고 모든 외교적인 관계의 핵심 변수가 김정은이와의 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상회담을 해야 될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 어떤 국가 이익, 저 경제적인 신뢰에도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이런 전략과 이익에도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북극한 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없죠. 지금 그러니까 북구를 간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공감을 많이 받고 가서 막 박수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실적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별로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G20 정상에서도 지금 안 보이잖아. 하나도 무슨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트럼프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상회담. 왜냐면 더군다나 4월 달에 가가지고 2분밖에 대화 하고 못 왔다 단독. 이래갖고 얼마나 또 우스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정상회담 때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까? 언론 공동 발표문이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북한은 더군다나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오니까 트럼프가 왔을 때 이 회담만이라도 제대로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미국 경제는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한테 경제적인 좀 협조 좀 받아갖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갖고 요즘 수출도 떨어지는데 예. 수출을 좀 유지시켜주고 발전시킬 수 이런 거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경제 빠진다. 하방 경직성이 오래가 갔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제를 내놓아야지.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지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김정은한테만 매달려가지고 이거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 정론 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 정부는요 북한에 신경 쓰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또 우리 미국과의 관계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은이 오면 뭐가 생길까요? 거짓말만 하고 가고 지원만 받으려고 할 텐데 북핵은 제거 하나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